이 리들샷의 스피큘이 조금 더 깊숙이 피부 속에 박힐 수 있도록 꾹 눌러주셔야 되는데요.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는 없고 지그시 얼굴 전체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좀 따고 약간 뭐지? 이 약간 정전기가 터지는 것 같은 따가워. 다이소 데란텐 리들샷 혹시 알고 계신가요? 알죠. 요즘 엄청 유명하던데. 맞아요. 뭐 구할래도 구할 수 없는. 저도 궁금해서 많이 찾아보고 실제로 구해서 써보기도 했죠. 써보셨어요? 그럼요. 리들샷이라는 게 이 네. 요즘에 핫해지긴 했지만 사실 이전에도 있었던 거거든요. 스피큘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든 제품들이 1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근데 이 리들샷이 잘 쓰면 효과가 진짜 좋고 피부도 맨들맨들 애기 피부가 되는데 쓰고 나서 피부가 뭐 예민해졌다, 홍조가 심해졌다, 뭐 모공이 되려 더 커졌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리들샷은 사실 쓰시면 절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리들샷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일단 리들샷이 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시죠. 리들샷은요, 바늘 모양의 입자랑 크림이 같이 이제 섞여 있는 제품이거든요. 이 바늘 모양 입자가 왜 있냐면 바늘이 피부에 콕콕콕 박히면서 피부에 길을 내주는 효과를 줘요. 왜 그러냐면 이 화장품이라는 게 피부의 겉에 바르는 거잖아요. 피부의 제일 겉표면이 이제 표피인데 이 표피는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피부를 좋게 하려고 화장품을 발라도 장벽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흡수가 상당히 적게 되거든요. 그럼 길을 내서 피부 깊숙이 화장품을 침투시킬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그 길을 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바늘이에요. 그래서 우리 왜 피부과에서 보면은 MTS라고 해서 바늘이 달린 롤러를 피부에 이렇게 문질문질 한 다음에 맞아요. 흡수시키는 그런 관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피부과에 가지 않고 집에서 간단히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이 리들샷의 원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얘가 길을 내주는 효과 외에 피부에 상처를 미세하게 바늘이 내주겠죠. 구멍을 냈으니까. 그러면은 이 피부에 우리 예를 들어서 큰 상처가 나면 그럼 거기에 새살이 나잖아요. 그러면 그 메꾸는 효과가 피부에 미세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래된 피부는 뭐 마르고 각질도 일어나고 막 상태가 안 좋을 텐데 걔네들을 빨리 밀어내고 새 피부가 밑에서 올라오니까 훨씬 더 피부가 주름도 없어지고 모공도 좋아지고 맨질맨질해지는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늘을 피부에 콕콕 찍히면 이 바늘은 그럼 박혀서도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이 바늘은 실리카라는 소재로 만들어요, 성분으로. 얘는 천연 이제 물질로 만든 바늘이기 때문에 피부에 박히면 뭐 72시간, 48시간 정도 지나면 녹아서 없어진다고 해요. 그러면 그 리들샷은 한계가 아니던데? 라인업이 되게 많더라고요. 뭐 50, 100, 300, 500, 700, 뭐 1000, 최근에는 막 1300 해가지고 막 전문가용 이렇게 나왔던데 이 숫자가 적은 거 50에서 큰 숫자로 갈수록 바늘의 입자 수가 많아져요. 즉 바늘 개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바늘이 많이 이제 피부를 찌를 거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효과는 훨씬 더 좋겠지만 뭔가 자극이 조금 더 될 수는 있다. 리들샷을 쓰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오래된 피부들, 갈라짐도 많고 잔주름도 많고 상태가 안 좋은 그런 피부들이 벗겨지고 훨씬 더 잔주름도 줄어들고 맨질맨질해지고 모공 같은 것들도 리들샷에 있는 바늘들이 콕콕콕 박히면 그 자극으로 인해서 모공에 새로운 피부가 날 거고 그로 인해서 모공의 탄력도 좋아지고 모공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피부가 좀 깨끗해지고 탄력이 생기는 효과를 볼 수가 있다. 제대로 써야 될 거잖아요. 어떻게 쓰는 게 제대로 쓰는 방법인지. 리들샷을 바르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바로 클렌징입니다. 깨끗하게 클렌징을 한 이후에 리들샷을 발라주셔야 되는데요. 클렌징 먼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먼저 손을 깨끗이 닦아주고요. 자, 손을 닦았으면 리들샷을 이제 발라볼 건데요. 리들샷 바르기 전에 먼저 기초 스킨부터 먼저 발라주고요. 자, 포장지를 꺼내면 이렇게 한 포로 되어 있어요. 일회용이. 이거를 얼굴에 전체적으로 펴서 발라주시면 되세요. 똑같이 로션 바르는 것처럼 해주시면 되고요. 바를 때 느낌이 약간 따끈따끈한데요. 약간 따끔따끔한 느낌이 있고 바르실 때 주의할 점은 눈 가까이에는 바르시지 마시고요. 입가에 가까운 점막 쪽에도 바르시는 걸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발라주셨다면 이 리들샷의 스피큘이 조금 더 깊숙이 피부 속에 박힐 수 있도록 꾹 눌러주셔야 되는데요. 너무 세게 누르실 필요는 없고 지그시 얼굴 전체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좀 따고 약간 뭐지? 이 약간 정전기가 터지는 것 같은 따가워.
그 다음에는 내가 조금 더 효과를 보고 싶은 앰플이나 제품을 더 덧발라주시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재생크림을 좀 더 덧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드샷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용법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냥 막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효과를 좋게, 그리고 부작용을 적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얘가 일반적인 화장품이랑 다르게 피부에 바늘로 자극을 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세안을 마치시고 나면 이제 리드샷을 바르시면 되는데, 로션처럼 그냥 가볍게 바르시면 되거든요. 좀 더 잘 흡수되고 깊숙이 들어가라고 너무 세게 누르시면 그게 되려 자극이 돼서 큰일을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리드샷 바를 때는 가볍게 그냥 스치듯이 발라주시면 되세요. 그렇게 가볍게 전체적으로 다 펴바른 다음에는 얘가 조금 더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거든요. 우리가 리들샷이 바늘이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기를 만들어. 기를 내기 위해서, 그죠? 피부, 갑자기 질문하니까 제가 당황했잖아요. 피부 깊숙이 얘가 침투하게 기를 내주는 거라 했잖아요. 리들샷 이 바늘의 길이가 15마이크로미터라고 돼 있어요. 0.015mm거든요. 네. 0.01면 얼마나 짧아요. 근데 피부 두께는 얼마냐면 0.1mm예요. 그럼 피부 두께의 거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두께가 요만큼이면 우리가 바늘을 꼴랑 여기까지 박아놓은 거야 지금. 그러면 기를 좀 더 깊게 내주면 이 성분이 좀 더 깊숙이 침투하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을 거 아니에요. 얘를 더 깊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통통통 두드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 어떻게?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아, 눌러요? 피부 더 깊이 바늘이 이렇게 쑥쑥 들어갈 수 있게. 대신에 문지르지는 마세요. 피부 겉표면에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지그시 눌러주는 걸로. 이제 기를 우리 깊숙이 내줬잖아요. 이미 내놓은 길에다가 내가 좀 더 좋아지고 싶은 부분에 대한 걸 더 보완해서 발라주면 효과가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피부 잔주름이 좀 좋아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잔주름이 좋아지게 하는 EGF 성분이 들어가 있다거나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다거나 이런 성분들이 있는 화장품을 같이 덧발라주시면 훨씬 더 효과가 배가가 될 거고요. 피부가 좀 더 하얘졌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트라넥 3산 앰플이라든지 아니면 비타민C 앰플이라든지 이런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앰플들을 같이 발라주면 기를 내주지 않고 발랐을 때보다 흡수율이 훨씬 좋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거든요. 어떤 사람이 리들샷을 사용하면 가장 좀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지. 첫 번째는 피부결이 조금 거치신 분들, 뭔가 매끈하지 않고 좀 이렇게 각질도 좀 잘 일어나고 피부가 잘 뜨고 화장도 잘 안 먹고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겉에 있는 각질을 벗겨내고 새살이 올라오게 되면서 피부가 좀 매끈해진 효과를 보니까 그런 분들은 하시고 나면 화장도 잘 먹고, 두 번째는 모공이 좀 크신 분들, 모공 고민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이런 리들샷 하게 되면 모공이 수축하면서 탄력이 생겨서 모공이 훨씬 더 줄어든 효과를 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피부톤이 조금 어둡거나 이렇게 색소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색소가 좀 뭉쳐있던 아니면 색소가 쌓였던 피부들이 빨리 이렇게 탈락되면서 피부톤이 밝아진 효과를 보거든요. 어두운 피부톤이나 색소가 고민이셨던 분들도 막 강력한 효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피부톤이 밝아지거나 색소가 좋아진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제일 기본이긴 한데요, 리들샷은 피부가 건강하신 분들이 해야 좋아요. 화장품 그냥 아무거나 막 써도 뭐 피부 일어나거나 빨개지거나 이런 거 없고 트러블 같은 것도 잘 안 나고 뭘 해도 약간 내 피부는 문제 없어, 약간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피부 장벽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서 이런 분들이 리들샷을 하면 효과가 좋죠. 반대로 이 리들샷을 좀 하시면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반대로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 화장품 좀만 바꿔도 막 뒤집어지고 물 바뀌어도 막 뒤집어지고 뭐 홍조가 좀 많다든지 아토피 피부염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지루성 피부염이 있다든지 그래서 쉽게 빨개지고 뭐가 나고 막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게 결국엔 장벽이 약하신 분들인데, 장벽이 약한 분들이 이런 장벽에 자꾸 자극을 주는 걸 더 이제 바르게 되면 안 그래도 피부가 좀 예민해진 상태인데 막 더 뒤집어지겠죠. 그런 분들은 장벽 자체가 일단 약하기 때문에 사실 쓰시면 절대 안 되는 케이스. 쓸 때 어떤 주의사항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리들샷이 각 라인별로 정해진 주기가 있잖아요. 뭐 네. 100은 매일마다, 뭐 300은 3일에 한 번, 700은 7일에 한 번,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기마다 사용을 하더라도 자극이 있을 수 있거든요. 피부가 붉어진다든지 트러블이 막 난다든지 하는 거는 내 피부에 조금 과한 자극이 가해지고 있다는 사인이기 때문에 자극 증상이 나타나면 간격을 좀 띄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에 홈케어 디바이스들 많이 쓰시잖아요. 홈케어 제품이 단독으로 썼을 때는 괜찮았더라도 이 리들샷이랑 같이 썼을 때는 자극이 이미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 홈케어 디바이스 자체가 또 피부에 자극이 될 수 있고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리들샷을 쓰실 때는 최소 일주일 정도는 홈케어 디바이스를 좀 씌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 밖에 피부에 어느 정도 자극을 주면서 피부를 개선시켜주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스티바 A 같은 연고라든지 아니면 뭐 멜라논 크림이라든지 이런 제품들은 단독으로 썼을 때도 어느 정도 자극을 주는 제품인데, 마찬가지로 이 리들샷이랑 같이 사용하게 되면 이중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극을 주는 제품이랑은 같이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리들샷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그 밖에도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스크럽 같은 것도 보면 입자가 클수록 훨씬 더 각질 제거는 잘 되지만 조금 더 예민해지거나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숫자가 커질수록 바늘의 개수가 많아지니까 효과도 좋아지지만 그만큼 자극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